신선한 우리 밥상에서는 봄 한절기 원기 회복 보양식으로 제격인 완도 활 전복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옛 역사, 송정역의 변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오래된 집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청주에서는 헬스장 관장님의 독특한 이중 생활을 들여다봅니다. 생방송 투데이 잠시 후 시작합니다. 네 대리운전 불렀나? 친구네. 친구 넷이나 불렀다고? 아니, 대리운전 불렀다고. 친구 넷 불렀다며? 그래, 친구네 불렀지. 니는 대리운전 불렀다 했다이? 친구네 대리운전. 번 없이 79만 4번. 7979에 7979. 4번 이용하면 10,000원 공짜. 바다가 보이는 공원 묘원, 매장묘, 수목 캠핑장묘, 봉안담, 가족 공원묘와 평장묘까지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이곳. 아름다운 선택, 창원공원 묘원. 보아라, 부산 건축자재 유통단지 공항 가구단지의 스케일을 찾아라,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느껴라, 유럽의 감성을. 건축자재부터 가구 브랜드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가성비 좋은 원스톱 대형 복합 테마 쇼핑몰 김해공항역 부산 건축자재 유통단지 공항 가구단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생투 생방송 투데이의 황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이향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소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들은 어린이 환자의 주된 증상으로 38도 이상 고열이 72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경련 증상, 또 호흡 곤란 등을 보일 때는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영유아의 경우 평소와 비교해 소변 횟수가 줄어들거나 꺽꺽거리는 기침이 지속되고 불러도 별 반응이 없을 때 역시 병원 진료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검사에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며 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처방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세한 병원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을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재택 치료를 할 경우 본인의 치료에 허용된 범위 이외의 장소로 이동이 금물이고요. 처방약 역시도 주변 분들 지인을 통해서 받거나 그것도 어려우면은 해당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상비약을 좀 구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소아 확진자 수가 줄어들길 바라면서 목요일에 생방송 투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력을 좀 어쨌든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신선한 우리 밥상에서 준비했습니다. 봄 환절기 영양 만점 음식이죠. 전복. 오늘 전복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봄이 왔어요. 노래가 좀 이상한가요? 근데 항상 또 즐거우니까요. 이 사계절 중에 첫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또 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봄 계절이 상당히 좋아해요. 저도 봄을 제일 좋아하기는 한데 일교차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많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특히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바쁜 일상 때문에 근데 또 건강에 신경을 잘 못 쓰시는 분들 사실 가장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거든요. 뭐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요. 뭐 삼시세끼만 잘 챙겨 먹어도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인은 또 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한 끼 식사를 먹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또 행복한 에너지를 또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이것, 봄철 보양식으로 딱인데요. 제 동작을 잘 보세요. 준비하셨어요? 뭡니까? 뭐예요? 저거 사물 개그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뭐죠? 아! 신선. 아! 요거.
이거 막 뜨끈뜨끈이면서 야 궁금해지긴 합니다. 바닷속의 진주, 완도 활전복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특유의 달달하고 쫄깃한 맛으로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불허전, 봄철 보양식 재료인데요. 완도하면 전복, 전복하면 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완도가 이 전복의 생산량이 또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완도가 이 전복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완도 전복이 유명한 이유는 최적화된 바다 때문인데요. 청정해역 7수의 바닷물로 겨울에도 전복 양식에 알맞은 수온을 유지해주고 또 바다로 흘러드는 강이 적어 담수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전복이 자라기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복하면 조개류의 황제, 바다의 명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급 수산물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좀 가격이 좀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봄철 수산물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요즘은 전복의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전복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기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봄맞이전이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보다 알뜰하고 저렴하게 인기 제철 수산물을 장보기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전복을 맛볼 수가 있고요. 또 누구나 쉽게 전복을 장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전복 정보로 가시죠. 전복 정복이요? 왜 웃어요? 전복 한다는데 왜 웃어요? 네, 전복하고 올게요. 신봤다. 고단백, 저칼로리, 또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바다의 산삼 전복을 만났습니다. 일단 크기도 크고요. 한번 볼까요? 야, 역시 일단 전복은요. 일단 껍데기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야, 광택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껍데기 딱 광택이 나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복살 노란빛이 돌지 않습니까? 또 테두리도 선명하고 야, 싱싱해. 이 전복 딱 맛보면 에너지 충만. 스태미너 올라가 빨리 장복하겠습니다. 아이고, 싱싱한 전복 장보러 오셨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전복 또 요리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오늘 전복으로 할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닭백숙에 넣을 겁니다. 야, 닭백숙에 전복만 들어가도 그냥 명품 닭백숙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별히 뭐 전복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닭백숙에? 단백질 보충, 또 스태미나, 뭐. 그러니까 전복 하나만 들어가도 뭐 건강에 제일 좋다. 네네네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머니 오늘 전복 한 몇 개 정도 구매 예정이십니까? 저는 한 10개 정도. 닭백숙 10개 전복. 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어머니만의 전복 손질법이 있다면요? 흐르는 물에 칫솔 가지고 싹싹싹. 싹싹싹. 예. 그리고 뭐 이빨도 입 쪽에 이제 예. 이빨 정도. 제거를 해주고요. 예. 그렇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혹시 알아도 좀 좋은 팁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머님과 함께 오늘 싱싱한 할전복 한번 장보고 가시죠. 바다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전복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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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런 노래가 있나 봐요. 정말 바다가 좀 매번 최고의 잘 선물 찾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전복 먹으면 뭐 그냥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전복 오늘 어떤 요리를 해 드시려고 이렇게 장보러 오셨나요? 저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전복죽이랑 전복구이 자주 해 먹어요. 그리고 신랑은 라면 좋아해서 전복 라면. 야, 전복으로 그냥 먹어요. 각종 요리가 탄생되네요. 네, 맞아요. 그 가정이 전복 뷔페 식당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전복도 상당한 양의 또 장을 보고 가실 예정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어가지고. 네. 야, 아들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전복 사온다. 영상 편지 네.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아, 엄마가 전복 사가니까 전복구이 맛있게 먹어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하고요. 네. 우리 그 아드님요? 네. 우리 아드님은 또 우리 엄마가 전복은 잘 사오는데 네. 전복 이행시는 잘할까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전복 이행시 바로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뭐 라이브거든요. 바로 네. 전복. 전부. 전부 좋네요. 전부. 복 받아라. 좋네요. 명료한데요. 네. 받아라. 전복 복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복 복 받아라. 따따따따따. 이거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복 받는데 기분 좋은데
또 전복 요리 맛볼 생각하니까 더 기분 좋은데 저는 이미 복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바닷속에서 자라는 귀한 보물이죠. 완도활 전복 가격 정보 알려드립니다. 강사님, 싱싱한 완도 할전복 대령했습니다. 이 싱싱하다 보니까 뭐 그냥 맛봐도 맛있겠지만 오늘 요리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요리입니까? 네, 오늘은 동서양에 만난 전복 리조또와 전복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 준비된 전복 리조또의 재료로는 활전복과 불린 쌀, 그리고 우유와 생크림, 버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전복 스테이크에 들어갈 재료로는 전복과 아스파라거스, 새송이버섯, 마늘, 양파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복을 깨끗이 솔로 씻어 살과 내장을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전복살은 칼집을 내주고요. 내장도 살짝 다져서 준비해 두는데요. 냄비에 버터를 녹여 잘게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향이 올라오면 준비해둔 전복과 쌀을 넣고 막국물을 나눠 부으면서 볶는데요. 쌀이 반 정도 익으면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쌀이 다 퍼지면 소금과 후추로 밑간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릇하게 구워낸 전복을 곁들이면 전복 리조또 완성! 이번에는 전복 스테이크를 만들게요. 먼저 이빨과 내장을 제거한 전복에 칼집을 내어준 뒤 소금과 후추로 밑간합니다. 다음으로 가니쉬 채소를 먹기 좋게 손질한 후 버터를 둘러 마늘과 함께 구워내는데요. 전복도 버터를 둘러 앞뒤로 살짝 구운 후 채소와 함께 담아내면 완성! 봄철 나른해진 몸에 보양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풍성한 전복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와, 뭐 청정바다에서 자란 명품 전복인데 맛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괜히 또 몸이 좀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버터와 마늘의 풍미가 더해져 느끼함도 잡아줄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맛보고 싶네요. 전 리조또요. 전복 리조또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 역시 또 살아있는 전복이다 보니까요. 식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전복 스테이크는요. 탱글탱글한 식감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오늘은 완도 할전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봄의 시작이죠. 우리 가족의 건강, 환절기 보양식으로 완도 할전복 추천합니다. 네, 완도 전복은 산지에서 바로 직송되기 때문에 산지의 싱싱함을 통째로 가져와 더욱 신선하고요. 또 질 좋은 완도 할전복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올봄 전복으로 맛과 영양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완도의 활 전복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어떤 요리든 이 전복이 들어가면 고급스러워지잖아요. 죽이나 장조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예. 오늘 저녁 메뉴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복 추천드립니다. 네, 뭐 전복하면 떠오르는 곳이 완도일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완도가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또 청정바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전복. 맛이 쫀득쫀득하고 좋다고 합니다. 네, 정말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네. 피부 미용과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맘때 꼭 한번 챙겨보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퀴즈 바로 나갑니다. 네, 준비하시고 쏘십시오. 이것이 가장 유명한 곳은 전남 완도이며 회나 죽으로 해 먹기도 하고 조개 황제라고도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 1번 행복, 2번 전복. 네, 이럴 제가 수가 있습니까? 좀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예. 여러분 힌트는 이 둘 중에 네. 더 맛있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니 답을 알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보내주실 곳은요. 카카오톡 채널 KN의 생방송 투데이 채팅방으로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푸짐한 선물 여러분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코너는 오래된 집입니다. 해운대 해변 열차 정거장으로 더 유명한 곳이죠. 옛 송정역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오래된 건물에 깃든 저마다의 사연을 만나보는 시간. 오래된 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건물이 있죠. 구 송정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운대, 광안리에 이어 부산 3대 해수욕장 중 하나로 불리는 송정 해수욕장. 학창시절 MT, 설레는 데이트, 곳곳에 우리의 추억들이 가득한데요. 이곳에 어떤 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오래된 집의 주인공은 1941년생 송정역입니다. 이 손반장은요, 옛날에 이 MT를 떠나왔던 추억, 그리고 동해남부선의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네, 송창식의 고래사냥도 떠오르죠.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송정역.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손반장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손반장. 오늘 유난히 즐거워 보이는데요. 수많은 관광객들의 관문이었던 옛 송정역. 추억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구 송정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송정역 자체는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고 대부분의 이 오래된 역사 건물들 자체가 이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제 멀리서 바라보더라도 조금은 이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 이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역은 근대 기관 산업의 변천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인데요. 2016년 12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됐습니다. 사실 이 지금 송정역은 이 동해남부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간이역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41년도에 이 역이 이제 정식 이 역문이 배치되는 정식 역사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건물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34년 역문이 없는 간이역으로 시작해 1941년 보통역으로 승격한 구 송정역.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동해의 수산물과 연안 지역의 자원 수송물 목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역사 내부 곳곳에서 1940년대 역사 건축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벽을 보면은 회벽이거든요. 그 회벽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하얀 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회벽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안쪽을 또 보시면은 그 안쪽으로는 이 건물이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안쪽에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1941년도에 이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벽의 어떤 방수라든지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지어졌는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을 볼 수 있게끔 노출을 시켜놓은 거죠. 곳곳에 옛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계절마다 표정을 바꾸는 창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된 역사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공간에 앉아서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 공간 속에서 내가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단순하게 티켓만 사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잠시 앉아서 이 해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이 바다,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그런 안정감, 그리고 오래된 집이 주는 나에게 주는 그런 따뜻한 온기, 이런 것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역사에서 일어나 바로 옆 야외 대합실로 향하는 손반장. 이곳은 오늘 송정역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장소 중 하나입니다. 독특하고 멋있는 생김새를 가진 철제 기둥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곳에서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철제 장식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이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보면 이렇게 이제 기둥과 이 기둥 위에 있는 이런 장식들을 보면 여기가 좀 많이 좀 중요했던 아주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유럽의 영향을 받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산의 유일한 건물, 구 송정역. 우리 일반적인 대합실이나 이런 건축물들은 있지만 특히 이렇게 야외 대합실처럼 돼 있는 이런 공간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송정역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역 건물보다도 이 공간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철골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철골이 굉장히 장식이 많이 돼 있는 철골이에요. 특히 이제 이 건물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보면은 화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화물이 대합실 내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어떤 이러한 박스나 포장이 된 이런 게 아니고 날 것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공간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복원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요 부재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 부재가 영국에서 제작되어서 왔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이 부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철에 관련된 장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디자인들이 영국에서 아마 제작돼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너오게 된 이러한 그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검은색 페인트 칠이 된 철골 사이 본연의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옛 자재의 흔적들. 원형의 철골을 바라보며 옛 송정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지금 이 바닥에 보면은 이 바닥 자체가 우리가 인조성 물갈기라고 하는 바닥인데요. 야외를 이렇게 인조성 물갈기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공간은 내부에 이런 마감들을 주로 많이 건물의 내부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사용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아마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걸 반증하는 어떤 이러한 흔적들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군데군데 철 파이프가 심어져 있던 공간들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야외에 아마 이 그 역사로 들어갈 때 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게이트가 아마 여기에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수산물을 이렇게 운반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들랑달랑 할 수 있도록 야외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수산물들이 퍼져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 송정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뭐 하나의 어떤 이러한 이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 역사로서의 쓰임과 가치를 되살려 해변 열차 정거장으로 변신한 구 송정역. 새로운 관광 명소의 역할을 하기에 앞서 2020년 8월 문화재청의 관리하에 일부 공간의 복원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건물이 예전에 송정역 사진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초록색을 띤 이 푸른색이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가 여기에 몇 번 덧칠을 해서 이래 있다 보니까 옛날 건물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있던 부분들을 이 구조체까지 다 하나씩 벗겨내 보니까 아마 요 지금 현재 드러난 모습이 그 당시에 아마 지어졌을 때 모습하고 최고 가깝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문화재 복원을 했던 자문위원들하고 함께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거 상태들을 그대로 이렇게 좀 드러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이 앞으로 유지 관리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었는데, 문화재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거를 지켜나가고 보존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또 송정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은 사용하면서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등록문화재의 본래의 목적들을 잘 어떻게 보면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오늘도 우리 곁에 서 있는 구 송정역. 오랜 세월 부산의 역사와 추억을 품은 이곳은 이제 부산에 떠오르는 관광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을 안겨주려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1941년생 송정역과 함께했습니다. 보통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 생명이 없는 차가운 존재로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손반장은 이 송정역에서 아주 따뜻하고 이런 따스한 추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공간, 즉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동의 수단을 제공했던 공간으로, 그리고 여행객들에게는 수많은 설레임과 행복을 제공했던 공간으로, 이 역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인생의 한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그 공간으로 송정역은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변화 속에서 송정역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송정역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기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집으로 계속해서 송정역이 남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역사를 품은 역사, 추억을 품은 역사. 이제 우리의 새로운 추억을 품게 될 역사. 1941년생 구 송정역. 앞으로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오래된 집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1941년생 구 송정역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2013년에 동해남부선 이설이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네, 특히 또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에게 옛 송정역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자 하는 문화재 보건팀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이 결국에는 사람을 또 만드는데요. 오래된 시간, 과거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임머신과 같은 시간이었고요. 해변 열차를 타러 가면은 볼 수 있거든요. 역사를 한번 쭉 보고 나서 저희가 그 손반장님 말씀대로 바람도 좀 쐬면서 언제 한번 다녀오도록 하죠. 예, 역사 공부하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래된 집에 깃든 이야기 잘 들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퀴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퀴즈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이 가장 유명한 곳은 전남 완도이며 회나 죽으로 해먹기도 하고요. 조개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은 행복, 2번은 전복인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드려서 행복합니다. 아, 네. 힌트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좀 유심히 좀 지켜봐 주세요. 정답과 사연은 카카오 채널 KN의 생방송 투데이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목요일 저녁 생방송 투데이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청주에서 보내왔는데요. 독특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체육관 관장님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목만 보면은 좀 이상한 상상을 하게끔 하는데 예, 그 이중 생활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거든요. 겨울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좀 날씬한 효선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헬스장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날씬해져 볼게요. 자, 갑시다. 안효선 리포터 지금 의욕 충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운동기구를 다 섭렵할 작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효선 리포터와 함께 운동기를 걸어야 할 관장님이 경로를 이탈합니다. 네, 운동하고 계세요. 저 밑에 볼일 있어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유, 관장님 저 계속 가르쳐 주셔야지. 어디 가시게요? 금방 올라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럴 때 잠깐 쉬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셔야지. 분명히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금방이 조금 길어지네요. 아이고, 그러다 우리 관장님 또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예,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관장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관장님이요? 예. 그 밑에 애기 보러 가셨을 거예요. 애기요? 저 운동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밑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내려가 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어요. 아니 관장님, 저 운동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애기 보러 가셨다면서요. 근데 또 애기는 안 보여요. 애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애기라고요? 이게 뭔데요?
제가 키우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요? 민물고기요? 이게 실체군요. 헬스장 관장님은 열애 중입니다. 바로 이 물고기들과 말이죠. 아무도 못 말리는 이중 생활을 지금 들여다봅니다. 겉에서 보면 평범한 헬스장. 하지만 속은 좀 유별납니다. 혹시 가게가 두 개인 것 아닌가 싶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헬스장 한 층이 그냥 관장님만의 아쿠아리인 것일 뿐. 이 수많은 물고기가 자타공인 어엿한 헬스장 식구들입니다. 야, 여기는 진짜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몇 종류 몇 마리가 있나요? 한 50여 종 되는 것 같은데 몇 예. 마리인지는 소형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야, 그리고 이 수족관들도 많아 보이거든요. 한 몇 개 정도가 네. 있나요? 2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중에 한 10개 정도가 이제 큰 대형 수조고 나머지는 좀 작은 수조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물고기가 다 있네요. 무시무시한 피라냐부터 무늬와 색깔이 고운 알비노 자부티, 악어는 물론이고요. 물속의 호랑이, 다트니오까지. 예. 취미치고는 이거 좀 튀김 스케일이 물고기도 큰데요. 많네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이 조금 안 됩니다. 아, 2년이 조금 안 되신 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물고기를 키우시게 된 건가요? 친한 친구가 한번 물고기 한번 키워보라고 한 작은 요 정도 되는 수조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헬스장 관장님이 물고기 아빠가 된 이중 생활. 그 시작은 자그마한 어항에서 야, 시작됐다는데요. 이거 내가 안 쓰는 건데 너 가져다가 쓸래? 나는 물고기 키워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졌으니까 성의를 봐서 물고기 한번 키워볼게. 이렇게 시작된 거군요. 처음엔 어항이 작으니 금붕어 같은 작은 열대어나 키워보자 싶었답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비늘이며 살랑거리는 지느러미들이 자꾸만 준희 씨의 야. 마음에 들어오는데 너무 이쁘다 진짜. 그렇게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을 들여오면서 수조는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졌군요. 수조 하나로는 부족해 개수도 늘어났죠. 그리하여 약 2년 만에 헬스장 1층에 그만의 아쿠아리움이 생겼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뭐 심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주변에서 하는데 무료하고 근데 저는 그동안 무료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물고기 키우고 관리하고 또 힐링이 되고 보는 사람들마다 아 이거 멋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니까 예. 점점 좀 설명하는 재미도 있고 너무 재밌습니다. 예. 식사 시간엔 준희 씨보다 물고기가 먼저 밥을 먹습니다. 물고기마다 먹는 것도 다르고 거기에 잘 안 먹는 아가들을 챙기다 보면 밥 주는 시간만 1시간을 훌쩍 넘긴다고 하는데요. 밥 주는 즐거움이 이렇게 있죠. 애지중지하는 걸 보니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급 비밀입니다. 이거. 1급 비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죠. 제가 입 굉장히 무거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억이요? 이건 뭐 억이 아니라 예, 제가 그냥 놀라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관장님이 살며시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예. 얼마 안 들었네 그러면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두 분 진짜. 우리 물고기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제일 잘 먹는 게 뭔지 알아뒀다가 준비해서 주방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는 준희 씨. 이게 바로 참된 아빠의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이거 먹이 손질하시는 거 보니까 좀 다른 먹이랑 다른데 살아있어요 미꾸라지가. 이거는 살아있는 미꾸라지만 먹는 놈이 있어서 예. 개 한 마리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1kg씩 사다가 목을 이렇게 따서 거의 이제 반 죽은 상태로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소화될 수 있게끔. 그 물고기 한 종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아 부으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잔인한데 이거 예. 어쩔 수 없지 뭐. 요 특식은 바로 샴타이거를 위한 겁니다. 예. 아이고 내 새끼 잘 먹어야 될 텐데. 오. 근데 입이 짧아서 걱정이요. 지금 한 마리밖에 못 먹어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너무나 아쉬워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활발해 보이고 먹이를 낚아챌 때
굉장히 무섭네요. 무서워요. 근데 이런 먹여주는 맛이 이런 맛이 있어요. 맞아요. 내 새끼가 잘 먹는 걸 보는 게 행복인 법이죠. 곁에서 보니까 오늘 처음 보는 안효선 리포터도 잘 받아 먹는 걸 기특해하는 것 같은데요. 민첩한데요. 그러니 준희 씨에겐 오죽할까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우리 관장님이 가장 아끼는 물고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있습니다. 예. 어디 있나요? 이쪽으로 오시죠. 아 예. 궁금합니다. 아 여기 있는 건가요? 아 이 친구예요? 오. 수족관 조명빛을 받으며 유유히 헤엄치는 자태가 남다른데요. 영롱한 노란색의 비늘이 꼭 용비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름이 홍룡인데 붉은색을 띠는 물고기인데 특이하게 노란색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귀하죠, 귀해. 그래서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 제가 생먹이 금붕어를 색깔이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좀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걱정입니다. 약간 돌연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 헬스장은 준희 씨 혼자서 운영하지 않죠. 당연히 트레이너와 회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준희 씨의 물고기 사랑이 익숙합니다. 트레이너님이라고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물고기를 보시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게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물고기가 자꾸 늘어나서 그래서 볼 때마다 없던 물고기가 새로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관장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운동은 지금 자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물고기 키우시기 전에는 엄청 많이 하셨었는데 물고기가 점점 늘어나면서부터는 아예 올라오질 않으시더라고요. 밑에 일이 바쁘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희 씨는 수족관이 생기고 운동을 통하지 못해서 단단한 근육이 물살이 됐다는데요. 그래서 헬스장 관장으로서 새해엔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는데 작심삼일이 됐다나 뭐래나. 관장님, 이거 좀 실망이네요. 이렇게 운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한 2개 이렇게 하다가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른 것도 막 조금 하다가 이제 좀 쉬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하고 수조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고기 때문에 또 체력이 약해지셨는데 그래도 계속 물고기는 키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더 체력을 갈고 닦아서 오래오래 키워야죠. 네. 그렇죠, 진짜로. 아무래도 제일은 건강이겠죠. 준희 씨 아쿠아리움의 VIP 손님, 물고기만큼이나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귀여운 아들. 네. 아빠가 물고기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쿠아리움 안 가도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네요. 진짜 아쿠아리움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빠, 물고기 그만 사고 나한테 신경 좀 써줘. 자식들은 다 그래요. 아이고. 본인이 더 중요한데. 필기용품. 야, 깜짝 놀랐습니다. 필기용품을 사달래요. 착한 아들이네. 사주실 거죠? 물론이죠. 예, 약속. 둘이 약속. 자, 그리고 포 사랑해 이러면서 사랑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 물고기들을 아끼는 마음도 영원히 식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공간이 제가 굉장히 힐링하는 공간인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회원분들도 힐링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애어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하고 함께하고 우리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게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어들아, 아빠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네, 관장님의 정말 못 말리는 물고기 사랑 살펴봤습니다. 특히 2층은 헬스장, 1층은 이렇게 수족관으로 잘 꾸며놓은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 관장님의 사랑만큼이나 규모가 굉장히 커서요. 좀 아쿠아리움에 견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우연히 어떻게 선물 받은 그 어항 하나가 이렇게 네. 큰 변화를 일궈내는데 저 마음 아시겠어요? 힐링된다는 거 이해 가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 이렇게 수족관을 보고 있는 게 물멍? 또 맞아요. 이런 걸로 힐링이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요? 수족관을 관리하고 근데 자꾸만 욕심이 커져서 이제 다른 물고기를 집어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새끼도 네. 낳고 이러니까. 저 마음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해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자식들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도 잘 기르시고 우리 물고기들도 잘 챙기시고 또 본업에도 충실한 관장님 되시길 저희들이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청주 이야기까지 저희가 또 잘 만나봤고요. 예. 오늘의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2번 전복이었고요. 네, 3분 당첨된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멋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먼저 경아님은요, 기운 없을 때 전복을 참기름에 달달 볶아서 이렇게 되면 좀 진하게 우러나잖아요. 정말 맛있죠? 전복죽으로 먹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사명희님께서는 전복을 회로 먹으면 진짜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네. 비 오는 지금 너무 생각나네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비 오는 날 보편적으로 회를 좀 금기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군요. 큰 이유는 없지. 그런데 네. 전복회는 왠지 비 오는 날 더 땡길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는군요. 네. 자, 김현태님은요, 전복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시대 모든 분들 전복 맛있게 드시고 함께 이겨냅시다. 화이팅!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또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뵙기로 하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최고예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해운대 동백삼계탕에서 식사권, 으뜸아이 안경 체인에서 선글라스, 김해축협에서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정 간편식, 품격 속옷 라시반에서 남성 속옷 세트, 사계절 내내 온수로 즐기는 실내 서핑장 서핑역에서 서핑 이용권, 고품격 하이엔딩 힐링 호텔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호텔에서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우에 대한 일품 생각. 한우답게 잘 키운 건강함으로 어떤 부위를 드셔도 맛있는 명품으로. 그래서 우리 한우 천하일품으로 만듭니다. 한우 중에 천하일품 김해축산농협 천하일품. 29년 전통 한방 흑침대, 옥침대, 흑침대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이제 생산 공장에 직접 방문하시어 정확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품질 만족, 가격 만족, 유통 대혁신. 최고의 상품만을 엄선하여 고객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한방 흑침대 금사도 521-8822 521-8822. 오늘은 가구 쇼핑하는 날. 친환경 패브릭 소파, 세라믹 식탁. 대형 매장인데? 여기가 어디냐고? 리코앤라온. 만져보고 체크하고 가격까지 따져보고 공항 가구단지 내 가구 쇼핑은 리코앤라온.